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오늘 뭐 큰 이벤트가 있어갖고 그걸 하나 좀 말씀드릴까 해요.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또 이제 질문하신 그런 내용인데 여러 얘기가 좀 많아서 그걸 좀 한번 블로그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네이버하고 소프트뱅크가 손을 잡았죠? 네, 이게 뭐냐면은 일본이에요. 한국은 아니고 일본인데 그 일본에서 네이버 자회사죠. 네이버의 자회사인 라인하고 그 소프트뱅크, 네, 거기에 자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야후 재팬 둘이 한 식구가 됐습니다. 손을 잡아갖고 새로운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지주사죠. 그 지주사가 어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지주 만들어진 합작 네이버하고 소프트뱅크 쪽이 사실은 거의 50대 50인데 1대 주주는 소프트뱅크예요. 왜냐면 네이버는 네이버와 자회사가 같이 지분 참여를 하기 때문에 50%씩이긴 하지만 네이버는 네이버 자체와 자기 자회사 둘로 나눠지기 때문에 1대 주주는 소프트뱅크가 되고 2대 주주가 네이버, 그다음에 3대 주주가 이제 네이버 자회사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어쨌든 네, 일본에서 이 합작 그 법인을 만들고 그 합작 법인이 야후 재팬하고 라인하고를 100% 자회사로 갖는 그 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한 식구가 돼서 이제 같은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야후하고 네이버, 네, 라인 합작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하고 카카오가 합병했던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 구독자분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이 뭐냐면 네이버 그 자회사 이제 감자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감자 공시였죠. 네, 그 공시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하셔갖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볼 건데, 이제 감자하고 이제 증자 이런 내용은 좀 아셔야 돼요. 네, 아셔야 되는데 내용이 기니까 그 블로그 내용을 조금 참조를 해주세요. 네, 오늘 또 다른 거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감자는 그냥 기본적으로 주식수를 줄이는 거예요. 네, 그게 감자인데 자, 네이버의 이 감자 공시는 사실은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이 밑에서 하나 이거부터 볼까요? 이 공시예요. 이게 공시인데 감자 결정. 이 감자 결정만 보고 투자자들은 되게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제 자본금이에요. 자본금에 대한 이제 감자.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발표 내용이 뭐냐 하고 이제 보면요. 제가 여기는 복사를 해놨는데 라인의 자본금 일부를 기타 자본 잉여금으로 전입해서 그러니까 이 회계상 자본금을 잉여금으로 옮긴 겁니다. 자본 잉여금으로 자본 잉여금 중에 항목은 이제 기타 자본 잉여금으로 옮긴 거예요. 한마디로 자본금으로 이렇게 잡혀 있었던 거를 이제 현금으로 바꾼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주식수나 지분 여기까지 써 있네요. 주식수나 자본 총계, 주식수, 주주 지분율의 변동이 없습니다라고 돼 있죠. 발행된 주식수는 건드리지 않아요. 네, 건드리지 않고 그냥 회계상 왼쪽 주머니로 오른쪽 주머니로 옮긴 거예요. 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자본금이 약 1조 743억 정도 됐는데 이걸 10억 정도로 해서 99.9% 감자를 한 겁니다. 뭐 주식이 저렇게 감자되면은 뭐 깜짝이죠. 그냥 깜짝 놀라는 거죠. 네, 아주 난리가 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자본금으로 잡혀있던 이 자금을 기타 자본 잉여금으로 회계 코드상 옮긴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자본금을 왜 저렇게 옮겼을까요? 보통 이제 제가 여기 써놨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그 네이버 라인하고 야후 그 재팬의 합병을 좀 파악하기 전에 이제 글을 먼저 써놨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뉘앙스를 썼는데 일반적으로는 저런 작업을 할 때는 인수합병이나 그룹사 내에서 뭔가 지분 구조를 바꿀 때 이렇게 많이 써요. 왜냐면 자본금이 이렇게 많으면 이 자본금을 놓고 또 회계 처리해야 될 때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게 좀 많거든요. 근데 자본금 자체가 10억밖에 안 되면 이 회사의 자본금을 갖고 합병 처리를 하거나 이럴 때 좀 더 이제 가볍게 갈 수 있어요. 나머지 현금성이니까 현금성 어디다 사용해 버리면 결국은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자본금에 대해서 어떤 지분 처리를 하면 되거든요. 네, 뭐 어려운 얘기지만 그냥 한마디로 뭔가
자본금이 너무 크면 이 자본금에 대해서 인수할 때도 자본금 인수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자본금 인수해 갖고 이제 좀 그 회계 처리를 하고 합병할 때요. 자본금에 대한 합병 회계 처리 이런 것도 어렵고 하니까, 그리고 합병할 때 또 현금도 필요하잖아요. 현금을 자본금을 빼다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 감안했을 때 현금성으로 이제 빼서, 대부분이 자금 현금성을 빼서 거의 뭐 10억만 남기고 했으니까 1조 730억 정도가 지금 자본으로 빠졌잖아요. 그쵸? 여기 기타 비용으로 이제 그러니까 현금으로 빠졌잖아요. 기타 자본 잉여업이니까 현금이죠. 그리고 자본금 10억밖에 안 되니까 나중에 합병을 했을 때 회계 처리할 때도 편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하고 쭉 살펴봤더니 실질적으로 실제로 합병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후재팬하고 그 라인하고 합병입니다. 이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제이홀딩스 소프트뱅크의 자회사로 이제 실질적으로 야후재팬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제이홀딩스하고 라인, 네, 라인홀딩스가 둘이 합병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그게 결실이 이루어갖고 3월 1일, 자 오늘 3월 1일이니까 자 드디어 3월 1일로 바뀌었거든요. 오늘 신규 상장이 되죠. 일본이에요. 일본, 한국 아닙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어서 출범을 하는 거죠. 새로 상장이 아니라 새로 출범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갖고 이 A홀딩스가 이 J홀딩스라는 데에 대해서 지분 65% 보유를 합니다. 한마디로 대주주인 거죠. 대주, 1대주주. 그 다음에 J홀딩스가 다시 라인하고 야후재팬을 100% 자회사로 두는 그런 구조로 가져갑니다. 자, 둘이서 50%씩 A홀딩스를 만들고 이 A홀딩스가 J홀딩스에 대해서 65% 지분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뭐 기타 주주들, 일반 주주나 기타 주주들이 이제 보유하는 형태가 되죠. 그리고 J홀딩스는 밑에 야후와 라인을 100% 자회사로 이제 갖게 됩니다. 자, 이런 구조로 이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이제 A홀딩스가 사실상 지주회사 겸 모회사가 되는데, 자, 이 지주회사의 대표, 공동대표는 그 이해진, 네이버 창업주죠. 네이버 창업주인 이해진. 그리고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에서는 그 미야우치 켄, 그 최고 경영자가 이제 와서 공동대표가 됩니다. 그리고 회장은 이해진. 근데 진짜 중요한 이사회 의장은 미야우치 켄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구조를 보면 어떻게 이제 보이냐면,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회사 합병이 50%씩 나눠 갖는 구조인데, 네이버는 네이버 자회사하고 같이 참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50%가 아니라 자회사랑 나눠지는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프트뱅크는 50%, 네이버가 또 자회사만큼은 뺀 나머지 그다음 자회사, 이렇게 해서 둘이 합해서 50%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뱅크 50%와 네이버가 50보다 좀 안 되겠죠. 자회사랑 나눴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자회사 이렇게 나눠지니까 네이버가 2대 주주가 돼요. 그러니까 모양새가 뭐냐면 대주주는 소프트뱅크 형태가 된 거예요. 어쨌든. 네. 네이버가 어쨌든 지배구조상은 50% 자회사랑 합산해서 50%를 갖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처분이나 이런 거 할 때 소프트뱅크가 혼자 마음대로는 못해요. 마음대로는 못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1대 주주가 돼버린 거예요. 소프트뱅크 혼자. 네. 자,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바로 또 네이버나 야후를 직접 지배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제이홀딩스가 있어요. 그리고 제이홀딩스는 65% 지분을, 그러니까 A홀딩스가 J홀딩스의 지분을 전체가 아니라 또 65%만 보유를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꼭 산수 이렇게 이거 지분 보실 때 꼭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산수로 계산하면 둘이 50%씩 네이버의 연합, 네이버 자회사 그래서 연합과 소프트뱅크가 50%씩 1대1로 나눠져 있으니까 거기가 갖고 있는 지분이 65%니까 이거 반띵으로 나눈다. 그러면은 32.5%, 그쵸? 그러니까 네이버 연합이 갖고 있는 건 제이홀딩스 지분의 32.5%예요. 이게 32.5%이기 때문에 관계 지분 형태는 되지만 대주주가 아니잖아요. 이거 지배 구조를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뭐냐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소프트뱅크가 만약에 뭐 라인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그래도 못 먹을 것 같은 모양새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 지분 구조는 그게 아니겠지만 약간 소프트뱅크 회사처럼 돼버린 거죠. 일본 기업처럼. 그래서 겉에 볼 때는 지분 구조가 보면은
라인이 마치 소프트뱅크 소속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도 보여요. 이 형태로. 뭐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A홀딩스가 사실상 밖에서 보면은 1대 주주가 소프트뱅크. 그 다음에 J홀딩스도 사실상 네이버의 영향보다는 소프트뱅크의 영향력이 더 많아 보이고. 그쵸? 근데 라인은 100% 자회사로 들어갔어요. 그냥 볼 때는 일본 회사예요. 이러면요. 일본에 상장돼 있고 일본 회사입니다. 네, 일본 기업이 돼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뭐 회장은 명예직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데에서는 이사회 의장이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이사회 결정 사항을 이쪽에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사회 의장이 중요한 건데 이사회 의장도 미야우치 켄 소프트뱅크 CEO가 있어요. 소프트뱅크 CEO. 그 뭐죠? 누가 봐도 일본 회사예요. 이 회사는 일본 회사예요. 네. 자, 왜 이런 구조를 했을까요? 네, 이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지금 사업하기 어렵죠. 그때 아베 전 총리 때 네, 한국과 한국은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한국과 일본 간에 약간 무역 분쟁이 좀 있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감정도 안 좋고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사업하기가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젠 뭐죠? 일본 기업이니까 사업 상황이 좀 나아지겠죠. 네, 그런 걸 사실 노린 겁니다. 자, 두 개가 이제 그 합병을 하는데 이름을 이제 A홀딩스라고 해서 합병을 하는데 자, 이걸 보면요. 합병을 하면 통화부에 월 그 실제 월 활성 사용자예요. 월 실제로 이거 이용하는 사용자예요. 단순 가입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자가 이제 활성화돼서 진짜 쓰는 사용자죠. 1억 명 이상이 될 거로 이제 전망이 돼요. 이건 뭐 단순 수치긴 한데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MAU라 그러거든요. 활성 사용자. MAU가 8,600만 명. 네. 그 일본 최대 메신저고 야후재팬은 5천만 명 정도 돼요. 검색 엔진 중에 2위. 자, 둘이 그냥 중복 사용, 여기도 쓰고 여기도 있는 사람들 있겠죠. 근데 중복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숫자로만 합했을 때 1억 3,600만 명 정도 돼요. 근데 여기서 중복 사용자 뭐 3천만 명이라 쳐도 1억 명 이상의 초대형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라인은 메신저 기반의 광고하고 그 라인페이 같이 금융 이제 그 핀테크죠. 금융업 서비스를 하고 야후재팬도 온라인 뭐 기존에 포털이랑 해갖고 기반으로 이제 온라인 사업도 했었죠. 온라인 쇼핑몰, 네, 온라인 뭐 쇼핑몰이나 플랫폼 기반 사업 그리고 여기저기에 페이페이라고 해갖고 페이먼트, 네, 그거를 서비스하고 있거든요. 핀테크. 근데 일본 간편결제 시장에서 1위가 페이페이고 2위가 라인페이예요. 1, 2위가 합해주는 겁니다. 그럼 저쪽에 이제 핀테크 쪽에 이런 결제 시스템 이쪽에서는 완전히 뭐 부동의 1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도 보면은 이제 합병을 하면 그냥 온라인 광고 매출이 4,500억 엔이에요. 약 4조 8천억 거대 사업자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뭐 이번 합병은 크죠. 근데 이 둘이 합병해서 결국 뭐 할 거냐면 인공지능 바탕으로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에요. 네. 네이버도 뭐 최근에 보면은 소상공인 지원 그 뭐죠 스마트팜인가 어딘가 거기에 뭐 AI 적용한다 뭐 그런 것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 AI 쪽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는 AI가 인공지능이 많이 사용될 거거든요. 그 미래 사회에 대해서 선점하겠다는 겁니다. 기술 기업으로서 선점하겠다. 시장을 선점하겠다. 그 취지로 두 회사가 이제 합병을 한 거예요. 라인 앱 자체가 사용자가 워낙 많고, 네. 그리고 그 소프트뱅크 자체가 지금 여기서 뭐 사실은 야후라고 나왔지만 제가 보기엔 그 위에 있는 소프트뱅크, 특히 손정희 이 사람의 어떤 파괴력이죠. 그 라인의 이 유저수, 그 다음에 어떤 그 투자자로서도 그렇고 미래에 대해서 선점해 가는 그 손정희 그 회장이라 그래야 되나요? 손정희 회장의 어떤 승부사적인 기질 그리고 안목 이런 게 접목돼서 미래의 어떤 AI 시장에 대해서 선점해 나가겠다. 이게 이제 포석인 거죠. 네. 매출 규모도 뭐 보면은 2019년에 라인은 대충 2조 2천억, 예, 야후재팬은 뭐 10조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합하면은 둘이 2019년 기준으로만 해도 12조, 지금 뭐 한 13조 이상 이렇게 되는 상태죠. 자, 그래서 이렇게 통합을 준비해왔는데 그 전에도 이제 준비는 해왔어요. J홀딩스 주식 21억 2,536만 6,950주를 약 7조 약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7조 8천억 정도, 8,500억, 450억 이 정도로 해갖고 취득을 했어요. 네이버가. 그래서 지분이 44.6이에요. 자, 이걸로 보면 뭐죠? 네이버가 또 전체 지분 구조에서
44.62는 또 여기 갖고 있어요. 네. 자, 근데 보시면 34.7%가 남아있잖아요. 여기 65%가 A홀딩스에서 가고, 그럼 뭐죠? 구주 매출하거나 기존의 이제 주식을 어떤 조정을 해서 원래는 네이버가 갖고 있던 거 일부도 A홀딩스로 이제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J홀딩스 나중에 뭐가 어떻게 구해지면 여기 실질적인 지분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이게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는 네이버가 갖고 있던 지분이 44.62, 그다음에 A홀딩스를 통합을 해갖고 65.3인데, 그러면 네이버 44.6이랑 여기를 합하면 100%가 이미 넘죠. 여기 44.62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지분이 일단 이쪽으로도 어느 정도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다 정리되고 나서 최종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네이버가 지분 구조가 많다, 이 J홀딩스, 그러면은 뭐 어찌됐건 실질적으로 네이버가 지배구조를 많이 갖는 회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겉보기로는 일본 회사지만 실질적으로 네이버가 운영하는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합병이 되게 신의 한 수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라인이 사용자나 매출 규모, 아까 매출도 뭐 2조 얼마 있었죠? 얼마였죠? 2조 2천억인데 사업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네. 누적 결손금입니다. 계속 그 적자 내갖고 손실난 금액이죠. 마이너스 된 거. 2018년부터 2020년 3분기 이때까지, 이게 라인이 아마 2016년도인가에 상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 상장 이후에 실적도 보면은 2018년도부터 2020년 3분기까지 계속 적자하면서 손실난 금액 누적 8,365억 원이에요. 네이버가 워낙에, 모회사인 네이버가 워낙에 돈을 잘 버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었으면 참 문제 심각하죠. 근데 J홀딩스는요, 1년 3월 기준으로 해서 한 1년 기준 순이익만 해도 8,600억. 뭐 이거 상세를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현금 보유도요, 현금을 3조가 넘게 갖고 있어요. 3조 5천억 원. 현금만 해도 뭐 어마무시하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합병했잖아요. 합병하면 이제 얘네들의 실적이 이제 J홀딩스로 같이 연결될 텐데, 얘가 뭐 만년 적자를, 지금 만년이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이제 최근 이제 적자를 했었고 했지만 얘가 흑자를 내니까 둘이 합해서 연결하기로 이제 붙으면 결국 이제 흑자가 되는 거예요. 상세가 되는 거죠. 이런 효과도 있어요. 기존에는 네이버하고 라인이 1대1로 연결돼 있었잖아요. 100% 자회사. 그러니까 뭐죠? 네이버가 어떤 그 연결 회계 기준으로 해서 실적으로 공시할 때 얘는 이제 마이너스가 잡혀서 올라가는 거예요. 네이버한테는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죠? 합해져 갖고 J홀딩스 갔다가 또 지분 계산은 해야 되지만 다시 A홀딩스 갔다가 그게 일로 와요. 지분법상 이 퍼센티지를 계산해 올라온다 하더라도 얘가 마이너스로 상쇄하고 올라오니까 결국 네이버는 뭐죠? 만년 적자를 해서 그 재무상 마이너스 났던 애가 이제 플러스 돼서 올라와요. 이것만 봐도요, 물론 이거를 어쨌든 재무상 착시 효과라고도 얘기는 하지만 재무구조상 더 좋아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네, 좋죠. 네, 이런 면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공시에 대해서 여기도 뭐 나왔지만, 네, 자본금에 대한 거고 뭐 다른 건 없어요. 그 일본법에 따라 진행되는 거고 일본에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살펴보면서 봤더니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땐 되게 괜찮아 보이는 그 딜인 것 같아요. 다음하고 카카오도 합병하고 나서 다음 가치도 그랬고, 카카오의 어떤 확장세도 그렇고 다 서로 시너지가 났거든요. 그러면서 김범수 대표 자기 자산도 10조인가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둘의 연합, 특히 플랫폼을 꼼꼼하게 잘 만들어 사업을 만들어낸 이제 뭐 이제 꼼꼼한 쪽에 이해진 의장이나 창업주나 또 이제 승부사적 기질, 투자자로서 완전히 뭐 인정을 받고 있죠. 그런 미래에 대해서도 잘 파악해 나가는 손정희 회장. 이 둘의 만남이 제가 보기엔 정말 큰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과 카카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흡수 합병만 한 케이스인데 여기는 손을 잡은 거거든요. 각자 자기 강점을 통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네이버는 자회사인 그 제이허브하고 함께, 네, 제이허브는 이제 네이버 100% 자회사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나 다름없긴 한데 지분 주주 명부상에는 네이버하고 그 제이허브가 나눠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50%가 이렇게 쪼개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안에 소프트뱅크가 50%로 1대 주주, 네이버가 2대 주주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다 만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일본 기업처럼 보여갖고 일본 정부의 규제도 좀 피해 나가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소프트뱅크 그 야후죠, 야후. 그 다음에 조종과 하는 쇼핑몰도 인수도 하긴 했는데 다 연결이 될 거예요 아마. 네, 이런 소프트뱅크의 어떤 그 수익 구조나 플랫폼 활용을 해서 이 라인 재팬도 라인도 뭔가 수익 구조가 좋아지고, 또 얘네들하고 시너지를 내면서 뭐 어차피 고객 데이터도 난 통합 작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통합해 나가면서 결국 여기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구조면 라인 메신저 언젠가 이제 또 AI 기반의 서비스들이 많이 탑재될 것 같아요. 야후하고도 연결돼 있고, 조종가 하는 그 무슨 그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인가 거기 연결됐으니까 쇼핑도 올라갈 거고, 또 뭐 라이브 커머스 이런 것도 올라가겠죠. 그런 것도 많이 올라갈 거고, 제가 볼 때 확장성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잘만 만들면은, 사실 중국이 텐센트가 그 QQ 메신저를 바탕으로 컸잖아요. 메신저 안에 모든 거 올려서 이 라인이 그렇게 갈 수 있는 또 구조가 되지 않나 싶어요. 라인하고 지금 카카오를 보면 국내에서 보면 카카오가 훨씬 강하죠. 근데 카카오는 약간 국내용이라는 그런 또 한계점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라인은 사실은 동남아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이제 사용이 하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쓰고 글로벌화되는 초석을 만들고 있었고, 야후 여기 이제 위에 이제 소프트뱅크는 이미 글로벌로 확장해 나가고 있고, 뭐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 글로벌로 투자 활동 많이 하고 자기 포트폴리오 안에도 해외 많은 회사들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든지 여기서 다시 참여할 수도 있는 구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괜찮은 딜인 것 같고, 그에 대해서 이제 네이버도 어느 정도 또 효과를 보지 않을까. 기존에 이제 마이너스가 났던 게 이제 플러스 요인이 많기 때문에 네이버도 이제 지분법상도 그렇고, 또 네이버도 어쨌든 플랫폼 사업자잖아요. 그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고 다양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모회사잖아요. 100%, 50% 지분을 갖고 있는 관계사잖아요. 죄송합니다. 공동 그 창업, 이 AO홀딩스 기준을 보면 공동 창업한 데잖아요. 그러면 뭐죠? 자기들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여기다 녹일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 나오는 결과물을 자기들한테 이식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AI를 잘 만들어내면 네이버에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이버의 각종 서비스. 이런 형태로 시너지가 상당히 많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서 뭐 팬덤이나 이런 거 활용하기 위해서 빅히트, 빅히트하고도 또 제휴를 했죠. 그런 모양새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괜찮아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해외, 제가 어느 나라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스페인이었던 것 같아요. 스페인인가의 그 중고거래 사이트 그게 있거든요. 중고거래 하는 데인데 그게 점유율이 60몇 %인가 70몇 %인가 등가 되게 점유율이 높은 그 중고거래 회사가 있는데 1,500억인가요? 얼마 투자해 갖고 그 지분을 샀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확장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해진 창업주 자체가 글로벌 투자 그 책임자잖아요. 해외 쪽을 바라보겠다는 건데, 그런 면에서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게 해외 그런 투자한 데들하고 연계가 될 수도 있고, 그쵸? 같이 서로 시너지 낼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오히려 카카오보다도 네이버가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내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이버의 한계점이 해외에서는 뭐 구글이나 뭐 다른 쪽 이런 데들한테 밀려갖고 국내용, 네이버도 마찬가지 국내용이죠. 국내만 하는데 포털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포털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거기서 만든 다양한 서비스들, 핀테크도 그렇고 다양한 서비스를 글로벌화 나가는 데는 이게 좋은 바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공시 내용, 뭐 제가 보기에는 이 공시 내용 크게 걱정할 거 없어요. 이거는 네,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런 감자 결정 이런 거 무시하셔도 돼요. 그냥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어떤 그 둘이 소프트뱅크 쪽하고 합작사를 만들면서 그 과정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회계 처리를 위해서 있는 거지 뭐 큰 문제 없습니다. 이런 거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네이버의 주가 한번 볼게요. 지금 상황을 보는데 뭐 시황은 좀 앞에서 뭐 많은 시황이 있겠지만 네이버는 워낙에 일단은 뭐 무시하고요. 자, 그래서 뭐 어떤 최근에 보면은 뭐 기간은 뭐 순매도량 어마무시하죠. 순매수인 게 안 보일 정도로 순매도를 했잖아요. 그쵸? 그런 상태고, 어디 볼까요? 올해 한 1월 달부터 이렇게 한번 좀 볼게요. 네. 그래서 보면은 2월 들어서 그랬네요. 2월 달 그 전까지는 네, 그래도 조금 순매수가 있었는데 2월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매도가 계속 나오면서 지금 2월 달은 계속 순매도 상태가 좀 된 그런 상황이네요. 근데 뭐 여기 영향은 요 데이터하고 요거 합해보면은 거의 딱 비슷하죠.
네, 연기금이 혼자 다 해먹었네요. 연기금이 여기도 네, 계속 순매도 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금융투자는 뭐 샀다 팔았다 했었고, 투신도 뭐 그랬다가 다 했었고. 근데 최근에 상황을 보면 금융투자가 이제 매수를 했다가 38만 원 넘어가면서, 그리고 미국의 증시상. 근데 이거 사실은 이제 그때 금요일 날 외인들 매도도 그렇고 그게 많으면서 기관도 매도 많이 했었죠. 그게 나오면서 코스피 3천이 또 깨지기도 했고, 그러면서 나왔던 매도물이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 상황을 보면서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최근에 금융투자 쪽은 뭐 괜찮은 것 같다. 네이버 상승에 대해서 좀 베팅을 한 거고, 자산운용사들은 일단은 매도를 했어요. 근데 연기금도 이제 매도를 하긴 했는데, 저 합병이 나면은 시너지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보이기도 하지만, 합병 같은 경우는 보통 그래요. 보통의 이제 그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가 합병하고 나서 한동안은 주가가 조금 약해지는 모습도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합병을 했으니까 지금 이번에 네이버도 그런 거 있었죠. 상대방의 주식도 어느 정도 매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제이홀딩스가 그 매수하는데도 7조인가를 썼잖아요. 7조 이상을 썼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최소한 투자한 비용을 어느 정도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 하기 전까지는 주가가 조금 주춤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합작한 다음에 그 시너지 효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약간 지지부진할 수 있어요. 근데 시너지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조금씩 그 시너지 효과가 약간씩 맛배기라도 나오기 시작하면 다시 주가가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약간 시간은 걸려요. 저 건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그 건에 대해서 주가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1분기는 지나야 되지 않을까. 1분기 데이터에 반영이 될지 모르겠어요. 1분기 실적에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뭐 1분기 지나고 나서 조금 뭐 2분기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매출로 잡히는 건 이제 연말이나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재무제표상으로나 이런 그 실적 데이터상으로는 좀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주식이 또 실적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또 미래 기대 가치로도 가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다만 지금은 코스피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외인들 매도도 나오는 것도 그렇고 좀 안 좋아요. 이런 거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기관도 이제 프랍 트레이더들 손실 줄이기 위해서 그날 이제 매도 많이 했죠. 프로그램 매도도 그렇고, 또 외인들도 워낙에 지금 매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조금 그 소나기 내릴 때는 좀 피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조금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네이버가 중요한 위치에 있기는 해요. 지금 20선 이거 반등을 했는데, 금요일날 이제 20선을 반등을 했죠. 장 초반에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가 자체가 37만 2천 원으로 뚝 떨어졌다 갔어요. 네. 그러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오전에 이제 반등이 좀 나왔죠. 그래도 너무 이제 심하게 38만 4천 원에서 여기까지 뚝 떨어뜨렸잖아요. 38만 원도 깼고, 네. 37만 2천 원이니까 혹시나 37만도 깨질까 봐 이렇게 우려됐던 상황이에요. 근데 저가를 봐도 한번 내려왔다 가긴 했는데, 오전장에서는 어쨌든 37만 2천 원을 최저가로 해서 지금 해서 반등을 시켰죠. 그래서 반등했는데 쪼르륵 밀려 내려왔어요. 다시 매도문이 나오니까 오전부터 쏟아부었었잖아요, 그날. 그쵸? 그래서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오후로 가면서 이제 장 막판이죠. 쭉 밀려 내려오다가 여기서 밀려 내려왔죠. 또 그러다가 37만원 깨지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밀어 올렸고, 여기서 이제 파다가 쭉 올려서 마지막에 이제 37만 5천원까지 올라가서 끝났죠. 근데 이제 30만 6천원까지 밀었다가 어쨌든 좀 밀려났어요, 호가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선에서 이제 반등을 했고, 살짝 깨졌다 올라왔지만 반등을 했고, 37만원도 살짝 깨졌다 올라오긴 했지만 어쨌든 반등을 했는데, 이 위치가 중요해요. 다음 주에 20선에 한번 또 깨지면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월 초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 기관도 그렇고 좀 약간 하락에 베팅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지수가 별도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조정을 더 받아서 한 2800포인트까지 코스피가 떨어진다 그러면 얘도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지금 상태에서 조정이 나오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35만원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그 전에 무주공산이라 35만원까지도 조정받을 수 있어요. 네. 자, 보시면 여기 지금
35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 35만 원 정도까지는 네, 조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35만 원. 근데 사실 그 전에 여기 횡보한 데가 있긴 한데 여기서 받친다 그래도 36만 원까지는 최소 네, 빠졌다 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왔다 갈 수 있고 많이 빠진다 그러면 조정폭이 깊다. 지수 때문에 조정폭이 깊게 나온다. 또 외인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또 깊어진다. 이러면은 35만 원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가 되던 여기가 되던 여기 보시면서 지지를 잡고 반등 신호가 나올 때 제가 볼 때는 현금 있으신 분들 소량으로 좀 어느 정도, 근데 이거 장기로 봐야 돼요. 네이버는 진짜 장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네, 분할 매수로 일부 좀 매수할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차트상으로는 어쨌든 20선 지금 반등을 했는데 다음 주에 이 라인을 지켜내는 게 중요해요. 38만원 아마 장 상태에 따라 38만원 살짝 장중에 돌파 시도가 나오겠지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수 자체가 밀리면요, 돌파 시도하다가 머리 이런 거 이제 머리라 그래요. 길게 선만 나와 있는 거 머리를 만들면서 다시 밀려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20선 지켜내느냐가 사실 관건이에요. 네, 요거를 잘 지켜내지 않으면 37만 원도 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좀 여기도 주춤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1차로 36만 원까지 내려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조정폭이 깊다 그러면 35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좀 잘 지켜보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장상황만 괜찮으면 사실 반등할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20선 지지 받았고 37만 원 지지 받았으니까 여기서 살짝 올라가고 한 이틀 작업하다 38만 원 돌파할 수 있는 자리인데 하필이면은 역대 최고가가 또 근처에 있고 최고가 근처에 가면 항상 이렇게 움직이다가 또 밀리잖아요. 두 번이나 건드렸고 세 번이네요. 그래서 조정폭이 나오는데 얘가 한 번도 이 밑에서 지금 지지선을 제대로 잡은 적이 없다 보니까 약간 불안한 상태긴 해요. 불안한 상태라서 지수 상황이 좋다 그러면 여기서 반등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면 지금 36만원 부근까지 1차 떨어질 수 있고 조정폭이 깊어지면 지수가 2800까지 간다 그러면 35만원까지 살짝 조정이 올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리 잡고 올라갈 텐데 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목 자체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길게 보시면 결국 주가 갈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고 연결 재무상이 있었던 라인이 이제는 관계사가 되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그 A홀딩스를 통해서 지분법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숫자 노름일 수도 있지만 재무제표상으로는 좀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A홀딩스가 단순히 라인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네이버한테도 여러 가지 좀 시너지가 많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조정을 겁내할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지금 조정이 오는데 여기 위에서 공격적으로 매수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조정이 오더라도 그걸 겁내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대세 하락으로 가기보다는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대형 종목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잘 고민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이버 뭐 기본적으로 네이버 자회사인 이제 라인에 대해서 이제 소프트뱅크하고 그 야후죠, 야후재팬하고 통합되는 건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드렸고 아울러서 이제 네이버에 대해서도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네, 항상 이제 뭐 3월 첫째 주 좀 우려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네, 비 오는 날 또 햇볕이 뜨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려가 그냥 단순히 우려로 끝나고 이제 주가는 또 지수도 그렇고 잘 다시 또 움직여주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한 주가 되면 좋겠네요. 네, 기운 내시고 네, 또 항상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